부동산 시장 침체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억제와 DSR 2단계 효과가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고, 집을 팔고 싶어하는 집주인들은 호가를 낮추면서 급매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실자료 등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수가 총 83,540건으로 지난 6월 83,662건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이어지면 역대 최대인 85,000건 돌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종로구 매물이 14% 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늘고 있고, 마포구와 강북구, 은평구 순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 프레스티지자이 매물이 57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성동구 금호자이 1차도 41건으로 매물이 급증 추세입니다. 또 송파구 대표 대단지 헬리오시티도 호가를 낮추는 집주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 호가가 최고 25억에서 최근엔 1억 이상 낮추고 있고,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84타입도 급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 중개업소는 매수 희망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거래가 무산되는 사례가 늘면서 집주인들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아파트 거래량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매매 거래량이 5,970건 수준으로 한 달 전보다 32% 이상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던 강남권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서초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근 들어 1% 이상 둔화되고 있고, 송파구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가계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인들이 관망하고 있다며 한 주 만에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천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서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 등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 7천억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올해 본예산 367조 3천억 대비 29조 6천억 원이 부족한 수준으로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결손이 14조 5천억으로 전체 규모의 절반을 차지하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도 작년보다 5조 8천억 정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과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라 전체적인 법인세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최근 서울 경기 집값이 꺾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서울 집값이 4.5% 급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금통위원은 금통위원 간담회 등에서 주택 외환시장 현안을 설명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초부터 반등한 집값이 6월 이후 오름세가 확대됐고, 집값 급등 시그널이 나오면서 7월까지 상승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값 상승 속도가 과거 2005년과 2015년 상승기와 유사하고, 이에 따라서 주택가격 버블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가파른 가격 상승은 결국 주택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8월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서울과 경기 등에서 꺾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위원장은 현재 집값 하락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일시적인 것에 그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주택가격은 불확실성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며 양질의 주택 공급 또한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발 빠른 통계를 제공한다는 공인중개사협회는 집값 하락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원은 지난 8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9% 하락했고, 서울 -4.5%와 수도권 -4.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8월에도 집값이 올랐다는 정부기관 발표와는 정반대의 소식입니다. 중개사협회는 실거래 가격으로 바로 통계를 내면서 실질적인 시세 반영이 훨씬 더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9월부터 시행된 DSR 2단계와 은행들의 대출 중단으로 큰 충격이 발생했고, 9월 집값이 향후 가격 방향성 흐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 연준의 본격적인 금리 인하로 엔캐리 청산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엔캐리 트레이드 수익률 변화와 청산 가능 규모 추정 보고서를 통해 엔캐리 유인 축소로 32조 7천억엔 정도가 청산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체 엔캐리 자금 506조 6천억엔 대비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내 환율로 환산하면 260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캐리 자금 청산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환차손이 커지고 수익률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엔캐리 수익률이 1% 감소하면 관련 자금도 5% 이내에서 줄어드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엔캐리 수익률이 빠르게 낮아지면서 매도 포지션이 급격하게 청산된 바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 현상이 커질 때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엔캐리는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서 고금리 통화로 환전한 이후 해당 통화의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동안 초저금리를 유지해온 일본에서 0% 이자율로 엔화를 차입하고 미 달러화로 환전한 이후 5% 이자로 예치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투자자들은 만기 시점에 최대 5%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다시 주요국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엔캐리 자금 청산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산되는 부동산 등 자산은 해당 국가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본격화되는 엔캐리 청산 규모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엔캐리 자금 흐름이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국제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파트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 가격이 폭등하면서 청약 메리트가 급감하고 있고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인기단지는 당첨 커트라인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4,311만원 수준으로 전용 84타입 분양 가격이 14억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청약홈에 따르면 8월 기준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2,545만 7,228명으로 올해 3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5만 명 이상 급감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분양 소식은 계속해서 미뤄지는 상황에서 당장 10월부터 월 납입 인정 금액이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되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크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해지보다는 유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분들은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담보는 예치한 금액의 최대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형편이 나아지면 언제든 편하게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통상적으로 1,500만 원 이상인 분들이 당첨권을 형성하고 있고 한 달에 10만 원씩 10년 넘게 납입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10월부터 매달 25만 원씩 납입하면 4년 정도 모으면 1,200만 원 이상 쌓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에서 24개월 이상 지나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수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행운의 당첨도 가능합니다. 월 25만 원 납입이 어렵다면 최소 금액인 2만 원 이상 납입하면서 추첨제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공급 대책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등에서 신규 공급이 쏟아질 예정이라 청약통장은 유지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